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다시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협상 왜 이렇게 질질 끌리고 있는지, 또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이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수 전 국방대학교 부총장 모시고 미국 이란 전쟁 상황 가장 깊이 있게 저희들이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가 급해졌습니까? 지금 일단 전쟁은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급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협상을 통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란이 잘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벌써 오늘 5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처음 공습을 한 지. 그러고 나서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일반인으로 봤을 때 압도적 화력으로 미국이 저렇게 맹폭 네. 공격, 군사적 공격을 엄청난 정말로 이제 양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네. 전쟁이 이제 끝이 나지 않고 오히려 이란이 컨트롤을 치면서 네.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이제 느낌. 네. 뭐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네. 하더라도 네. 네. 그럴 수가 있느냐. 저렇게 폭격을 네. 많이 당하면 협상을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쪽이 이란일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미국이 다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좀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란이 지금 잔여 전력이 있다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란이 잔여 전력이 없으면 지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닉에 군사력이 있다. 네. 지하에 은닉한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그 비대칭적 그 전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나 주변 국가들을 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궁지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네. 이란이 전혀 군사적인 잔여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미국이 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네. 근데 많이 파괴됐지만 이란의 전력이 많이 파괴됐지만 군사력이 많이 파괴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비대칭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주변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 이것이 이란 쪽에서는 군사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네. 자, 그럼 이석수 부총장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란의 군사 전력은 네. 한 몇 %가 소진됐고 여전히 몇 %가 남아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추정이 어려운데 처음에는 미국 쪽에서 뭐 90%, 80%다 파괴했다 파괴했다고 예. 그랬는데 지금 그 은닉 그 군사력이라는 것은 예. 그 추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잔여 전력이 20, 30%만 있다고 하더라도 미사일하고 드론이 그것이 이제 주변 국가들의 그 주요 시설들이나 군사 시설이나 기반 시설, 산업 기반 시설들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란에서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기 이제 한 20, 30%밖에 파괴 안 됐다. 아직 7, 80%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믿으면 안 되죠. 아, 그렇지 않죠. 예. 뭐 상당히 손실을 입은 거죠. 타격을 받은 건데 그래도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못하고 예. 걔들이 가지고 있는 쓸만한 그 비대칭 전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죠. 미국의 그러면 군사 정보력이 뭐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개미 한 마리까지 다 이렇게 추적한다고 하는데 네. 이란이 실제로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거의 파악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나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정보 공유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예. 지금 남아있는 은닉 능력에 대한 그 정확한 평가는 어려웠던 거죠.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평가했던 것보다 지금 이란의 전력이 더 센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공습을 하면 기습 공습을 하면 거의 다 무력화돼서 90% 95% 무력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란이 아직도 주변 국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나 드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실제로 지금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네. 이란을 다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곧바로 이란도 바로 남아있는 잔여 전력을 주변국으로 아예 이제 공격을 해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교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그것은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예. 예. 군사력으로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전력을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군사력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 정치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는 것이지 네. 군사력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이란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군사력을 안 쓰는 상황은 아니죠. 네. 예.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미국도 다급하지만 이란도 전쟁을 끝나야 되는 필요성은 뭐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도 무조건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더 얻어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갖다 더 완화시키고 자기들의 요구를 더 반영하고 그런 이제 협상 전략으로서 지금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란 내부에서 지금 이것을 자, 주전파 전쟁을 계속 하자는 쪽도 있고 네, 네. 그리고 협상파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네. 뭐 혁명수비대 쪽은 아예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 네. 이란 의회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지금 이제 적정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작전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란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가 원론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지금 바깥에서 얘기할 때 이란이 지금 권력 엘리트가 균열되어 있다. 네. 굉장히 그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평가는 엇갈립니다. 네. 그렇지 않다. 굉장히 그 단합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모즈타바가 지금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엘리트들이 다투고 있다.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협상파와 과격파라는 그 구분 자체가 주전파 이렇게 하죠. 주전파. 예.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예, 예. 신정체제 하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친위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정치체제에서 거기에서 편차가 있어봐야 권력 엘리트의 편차라는 것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그런 논의가 모두 다 강경파라고 보면 되겠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외교관들은 협상에 나서고 또 군부들은 뒤에서 협상에 압력을 가하고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지 권력 투쟁이 심화돼서 그것이 협상에 반영된다. 그런 주장은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내부 균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협상의 결국에는 나설 것이고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전전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까?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을 한 건데요. 네. 그 이란의 지금 권력 엘리트들이 합의를 못 보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안을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란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래서 런던에 있는 그 매체에서 지금 그 이란의 그 권력 투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보도를 내고 있고 영국 쪽에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권력 엘리트 간에 굉장히 그 파벌 싸움이 심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것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협상이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그 이란의 권력 엘리트들의 노선 차이가 그렇게 심각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실제로 팩트 체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전쟁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전전이 심리전도 해야 하고 네, 네. 실제로 또 이제 막강한 전력으로 싸움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협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야 한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인들이 저 왜 저러는 거야? 네. 저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정말로 말 바꾸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합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거죠. 예. 네. 그 세계 초강대국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대통령의 그 한마디라는 것은 그 무게가 엄청나게 큰 것인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대변인이 해야 될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트럼프 자체가 협상의 가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트럼프가 하는 것은 계산입니까? 아니면 자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남발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산 플러스 스타일인데요. 계산 플러스 그 퍼스널리티, 그 개성인데 그게 그렇게 다른 협상에서처럼 지금 그 효과를 발휘하고 못하고 있는 거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죠. 키우는 것이다. 그렇죠. 혼란보다도 협상력을 무지하게 약화시키는 거죠. 미국이 가질 수 있는 협상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휴전의 시한을 정하면서 압박하는 것. 두 번째는 시한을 정해서 압박하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인데 예. 그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전략적 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나 이 속에 든 배를 안 꺼내고 네, 네. 그토록 계속 딴 이야기를 하는 네, 이 네. 전략적 모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네, 네. 일반화되어 있는 용어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 아니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협상 스타일을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가측성. 예.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다. 내일은 이런 얘기를 했다. 아침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 저녁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 트럼프 일생에서 뭐 부동산 딜이라든가 뭐 국가 수반으로서의 딜의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인데 이번 이란과의 그 협상에 있어서는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네. 협상 상대하고 이란은 뭐 신정 체제고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고 또 버티기에 능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왔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스타일의 협상 그 전략이나 전술이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이란을 나누어서 양국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 최저치이며 최대치의 협상 결과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수용 가능하고 최대치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협상의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그 협상에서 그 어떤 입장이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타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핵 문제, 두 번째는 미사일 문제, 세 번째는 호르무즈 문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이 세 가지인데요. 핵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협상의 그 관건은 핵 문제에 있습니다. 핵 문제는 단일 문제가 아니라 핵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란이 획득하고 있는 핵 물질, 그 순도, 농축 우라늄, 60% 순도의 농축 우라늄 460kg. 이건 뭐 440, 450, 460 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460kg.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미국은 이것을 가지고 빼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반출을 하라. 네. 미국으로. 근데 이란은 도저히 바깥으로 보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농축 제로.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하지 마라. 완전히 중단해라. 이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에서 타협을 하려면은 굉장히 기술적인 그 조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하지 마라. 그럼 이건 이란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핵물질은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반출하라. 근데 이란은 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란이 핵물질과 관련해서 제기하는 것은 60%의 순도를 20%로 낮추겠다. 지난번 전쟁 일어나기 전에 네. 협상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20%. 근데 오바마 정부 때는 3.67% 그 우라늄 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예. 3.67이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사용하는 연료들의 그 순도가 그 그리고 정도거든요. 무기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무기하기 어려운 거죠. 예, 예. 근데 이란 쪽에서는 3.67보다는 한 20% 정도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0% 정도면 무기가 됩니까? 안 되죠. 예. 예. 60%, 90%가 이제 무기가 되는 그 것이죠. 60%도 무기가 안 되고 90%가 이제 실제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60이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예, 고농축 우라늄이라 이거죠. 예, 근접을 예, 하고 있다는 예, 무기급으로 예.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물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포기하라. 이란은 순도를 낮추겠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겠다.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는 중단하라. 예. 그랬더니 이란은 못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20년 동안 중단하라. 그랬더니 지난번까지 그 협상에서 이란 쪽에서는 5년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라토리움이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 중단이죠. 예. 그 농축 활동에. 그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협상안은 파키스탄이 지금 협상에 내놓은 안은 10년 중단. 네. 처음에 20년 미국이 제안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 네. 10년 중단, 10년 저농축 우라늄 생산.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핵 문제가 핵 물질과 농축의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정되냐에 따라서 이번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협상이 되려면은 양쪽이 다 조금씩 입장을 양보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완전하게 제3자의 관점에서 미국 편, 이란 편도 아닌 상황에서 이것이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원자력을 생산을 하고 이란 산업에 일정하게 보탬이 되는 네, 네. 뭐 절대적인 보탬이 네, 되겠죠. 네, 전력의 네, 문제니까 네, 네.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러나 핵무기로 가지 않는 그 기준점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핵 합의를 할 때 3.67%. 네. 그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의 순도 정도 예. 되는 건데요. 이제 트럼프는 아예 허용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이 핵 협상의 가장 핵심은 이란이 핵을 못 갖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2015년에 오바마가 타결한 이란과의 협상에서 타결한 그 핵 협상 그것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때는 우라늄 생산을 3.67%를 허용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모라토리움 그 일시 중단을 하게 되면 그 협정보다는 내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3.67%가 지난번 합의면 뭐 그거 유지하고 우리 전력 생산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는 물러서기가 어렵습니까? 그거 갖고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은 오바마 합의라는 것이 3.67을 허용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완전히 허용을 안 한다. 예.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오바마 핵 협상에서 빠져나올 때 오바마 핵 협상을 완전 실패작이라고 예. 엄청나게 공화당 측에서 비난을 했거든요. 예. 그럼 지금 그 미니멈 가장 그 최저선이 오바마 핵 협정보다는 진일보해야 된다. 요번 합의가. 그 미국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런 트럼프 것이고 입장에서. 트럼프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트럼프가 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걸 잘못된 거라고 하고 15년에 그렇게 열심히 20개월 협상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18년에 트럼프 일기 때 거기서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그 핵 협상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을 세우려면은 체면을 세우려면 그 협상보다는 이번 협상의 결과가 진일보된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지금 핵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5년이든 10년이든 네네. 이걸 이란의 위치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이 20년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5년 정도를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에서 일시 중단의 그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이 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5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미국은 20년으로 했는데 지금 10년으로 깎아주겠다. 지금 이란은 5년을 했는데 그것을 현재 입장은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 네. 지난번에 5년 정도를 얘기한 적은 있다라는 보도가 있죠. 자, 그러면 답답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봤을 때 이란은 뭐 이번에 뭐 10년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5년을 계속 고수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은 네. 이란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네. 아예 중단을 하라고 하는데 네. 5년 정도 중단할 수 있다고 네, 이란이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미국에서는 20년을 요구했다. 네, 네.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그냥 중단하는데 양국이 합의를 하자라고 하면 네. 이란은 수용 가능할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알수 없다. 왜냐하면 10년도 엄청 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이번에 미국이 뭐 파키스탄이 중재하면서 내놓은 안은 10년 중단, 10년 생산하되 전홍축을 하죠. 네, 예. 이렇게 지금 안을 내놓은 거죠. 예. 그리고 20년하고 5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미국은 이제 10년으로 그 농축 중단을 얘기하고 10년은 농축을 하되 전홍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협상의 결과가 결정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쟁을 네. 끝내겠다고 양쪽의 필요성이 있으면 네. 그 5년, 10년, 20년이 의미가 있다고도 하지만 국제조약에서 네. 뭐 일방으로 네. 특정 국가가 아예 어기고 나 뭐 못 지키겠어라고 네. 선언하는 순간 그건 다 파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합의가 영구종속이 되지 않는데 네, 네. 그 5년, 10년, 20년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협상에서 의견 조정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지금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하더라도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이미 안 지켜가지고 뭐 전쟁이 네, 네, 안 났는데.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그 국제 원자력 IAEA를 집어넣어서 예. 감시와 사찰을 하는데
감시와 사찰이 완전한 경우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핵 합의를 하고 나서도 이란이 핵물질을 생산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합의가 있든 실천 의지가 없으면 합의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제 관례상 합의라는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사찰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고 또 안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란이. 그래서 이제 핵 문제만 집중해서 보면 이 all or nothing 전부를 얻느냐 모든 걸 잃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5%든 10%든 네, 네. 20%든 네. 그것이 만약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와서 결정을 하는 순간 네. 이거는 뭐 그 국가가 지키든 안 지키든 별도의 문제니까 오히려 핵 협상 문제는 주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완전 배제라는 제로이거나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100이라는 걸 얻지 않는 이상은 핵 협상은 의미가 상대적으로 없을 수도 있다. 결국 당장 지금 자국의 정권 유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이 더 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좁은 의견입니까?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한 문제보다는 이번 그 전쟁의 명분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거였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합의가 나와야 네. 그 나머지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핵 합의에 대한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합의는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도의 문제라든가 그 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의 그 협상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능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뭐 2차 협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번이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에 몰려 있고 이란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면 이제 합의가 된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사일 문제하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있는데 미사일 문제는 어떤 겁니까? 미국이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죠? 미사일 문제는 이제 사거리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둬서 제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거리가 길어지면은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사거리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요번에 핵 문제에 대해서만 2015년에 오바마 핵 합의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끌어내면 네. 나머지는 트럼프가 회군하는데 전쟁을 종전시키는데 명분으로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미사일 문제라든가 그 프락시 그 대리 세력 하마스나 헤즈볼라 예. 이런 그 추종 세력 대리 세력들 이런 문제도 이슈가 되지만 핵 문제만큼 중요하지 않다. 핵 문제는 지금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합의를 이번에 명목적으로 내놓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는데 명분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와 이거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두 가지가 함께 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그 들어오는 것 같아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이란이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면 러시아 중국 쪽에서 미사일 뭐 심지어 생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란의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을 도와줬고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란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협력도 국제적인 협력도 하고 자체 생산 능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사거리에 대한 통제를 미국은 일단 하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사거리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네.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로 이제 그 뭐 한미 우리 동맹 체제에서 군사 동맹도 뭐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 다 통제를 받습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는 몇 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리는 뭐 몇 킬로짜리 사거리에 대한 거 이런 게 다 그 있습니다. MTCR이라는 미사일 통제 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예. 우리가 사거리 통제를 받았었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예. 그 우리 그 사거리 통제를 안 받게 돼버렸죠. 네. 안 받게 됐고 그다음에 그 보유하는 일단 미사일 개수도 통제를 원래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것도 자유롭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수는 조약에서 개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냐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폭발력 예. 그 탄도 미사일의 폭발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폭발력과 사정거리 같은 것을 통제를 하죠. 제한을 하고 개수 같은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사찰도 어렵고 그런 거니까. 네. 자, 그러면 핵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한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겁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이란 쪽에서 통행세 그 입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행세를 무조건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뭐 우리 포함해서 국제사회 모든 그 이해관계 국가들은 그냥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자유항해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예? 거기에 무슨 뭐 통행료가 붙는가 이런 것들은 허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아니면 그 동결자산 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란에 경제적인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그냥 자유항행의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인데 이란이 결국은 이렇게 좋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걸 지금 디터런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란이 무기 없이 이거 하나 갖고도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쉽게 포기하겠느냐. 지금 휴전을 다시 연장시킨 상황에서도 그 이란 쪽에서는 침범한 그 선박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어제도 공격했다. 네네. 그리고 미국대로 지금 봉쇄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는 가장 바라는 것은 자유항행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협상에서 결과가 나올지 오늘 또 뭐 보도를 보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정전할 수 있다.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요. 예, 호르무즈 문제가 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법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협은 그 해상의 주인이 이란입니까? 단독으로 이란이 자국의 영토가 아니죠. 이제 그 지금 이제 해양 영토로 인정이 국제법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인접 국가들도 그러니까 있고. 다 같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UAE도 있고 오만도 있고 예.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자꾸 그 통행세를 붙이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를 갖다가 자꾸 이란 쪽으로 가깝게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그 해협 자체가 폭이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거기가 수십 킬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거기에서 국경선 같은 게 있듯이 해양 경계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그게 분쟁 중입니다. 아, 배타적 경계 수역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란하고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해양 분쟁 상태. 그 수십 년 동안 분쟁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게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운데로 줄을 쭉 그어서 뭐 이쪽으로 그냥 통행 일반화한다든지 이쪽으로는 자기들이 뭐 통행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죠.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분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쟁 영역이어서 이제 이 문제도 결국 각 국가가 우리 땅이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나서버리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양해하거나 둘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걸프 국가들이 전부 회원국이 되어서 네. 그 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공동 관리하는 뭐 공동 관리라는 것도 통행료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는 예. 그런 그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항행의 원칙으로 원래대로 회귀하면 가장 좋은데 이란은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자신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데 100분 활용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란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이란은 이것을 하나의 전략적인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경제적으로 돈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재정 수입을 늘리는 그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계속 그런 한 상황이죠. 적당 2억씩 받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뭐 그렇죠. 1년에 수입이 예. 어마어마하던데 그 지금 2,000척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보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은 그 선박들이 거기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 말이 2,000척이지 어마어마한 숫자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거기 화면 보게 되면 그냥 점이 그냥 예. 빼곡히 그 선박 점들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대혼란 상황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네,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식품 뭐
밥을 먹고 살아야 네, 예, 되는데 예, 네. 이게 갇혀 있어서 네. 50일이 지나니까 생필품 문제라든가 생필품을 네, 네. 공급해주는 네, 이제 그 그렇습니다. 전문 회사들이 있는데 네, 네. 뭐 정말로 폭등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뭐 네. 배달되어 있는 배달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급되는 네. 제공되는 그 지금 뭐 식량 네, 또는 네, 네, 네. 뭐 식자재들이 네, 지금- 완전히 썩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어렵죠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네. 30%는 아예 썩어서 들어오는데도 그것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네, 네. 가격은 폭등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 자체로서 아비 교환이다 뭐 네, 이런 보도도 들리고 거기에서 돈을 또 엄청나게 버는 그 배달 전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는 뭐 큰 소리 치면서 안 갖다 주면 그만이니까 야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게 전적인 누군가에게는 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혼란입니다. 대혼란. 네. 예, 왜냐하면 자유환경으로 쭉쭉쭉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다 지금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그 문제라는 것은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선원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생필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와 관련된 것도 양국이 미국과 이란이 합의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합의를 해야죠. 합의를 해야 하는 당위는 뭐 충분히 네, 네.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무력으로 지금 하지는 못하니까 네. 뭘 주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받아내냐 그 협상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결국 경제 제재에 대한 일정한 해제. 완화, 네, 해제 네, 네. 뭐 이제 이렇게 가야 네. 되는 거고 경제적 지원도 구체적으로 이제 재건 사업과 관련된 네, 것들을 네. 해달라. 네, 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미국이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밖에 없으니까 네. 그 제재를 푼다든가 동결 자산을 다시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그 전후복구비를 어떤 식으로든 그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그 돈을 줘서 이란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고 이란이 살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은 그거 이외에는 무력인데 지금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그 지금 위기에 봉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돈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죠, 미국은. 자, 그럼 좀 정리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력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무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두 번째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거나 네. 그리고 재건사업 지원하거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갖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시장을 키우는 그렇습니다. 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윈윈이라고 생각하면 트럼프는 수용할 것이다 말 것이다. 지금 협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네. 트럼프가 협상을 안 하면 정치적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그것이 이득이라고 정당화하면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정치 경제적인 그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미국한테 완전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어느 정도 체면 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이번 전쟁은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슨 조그만 근거라도 있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고 지금 트럼프가 그 국정 수행 지지도가 33% 최근에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29%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부분도 기름값이 늘어나고 미국의 그 체감 경제라는 것은 주유소의 기름값이니까 그 1개론당 얼마냐. 그 에너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27년까지는 전쟁이 지금 끝나더라도 27년까지는 3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다. 이런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유가,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정당화할 수 있으면은 트럼프는 협상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협상이 끝이 나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협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좀 없죠. 없다. 그 왜냐하면 공격을 하거나 네. 협상을 마무리하거나. 협상 자체가 좀 서로에게 여기가 완전 승자는 없지 않습니까? 네. 서로 협상이라는 것은 조금씩 서로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누가 덜 갖고 누가 더 갖냐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어떤 비대칭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란은
정권이 생존해서 살아남아서 이걸 끌어가야 되고 신정체제를 미국은 정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야 되고 세계 경제의 부담도 있고 국내 경제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협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협상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게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면은 전쟁도 계속 안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은 계속 휴전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휴전을 연장하게 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이라는 것은 계속 그 군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예, 예. 그것도 엄청나게 힘든 부담이죠. 예. 예. 결국 이제 협상이 마무리된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그 네. 뭐 시기를 뭐 네. 4월이든 5월이든 끝이 네. 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후유증은 일거에 해소가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고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고 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고 이렇게 됩니까? 이 후유증이 얼마나 간다고 보십니까? 협상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뭐 요즘 보게 되면 시장에서 금융시장, 증권시장이나 보게 되면은 상황이 조금 협상으로 간다고만 해도 좀 호전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의 생각합니다. 반응은 이제 빨리 올 네, 것이지만 네네. 국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안정세로 우리가 쓰는 네네. 체감하는 물가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거. 바로 즉각은 아니지만 보통 이게 협상이 돼서 종전이 된다 할지라도 이 경제적인 여파가 최소한 1년은 갈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바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파가 한 1년 정도 가면서 이제 부정적인 그 영향들이 감소되는 거죠. 트럼프는 이번 전쟁에 100% 실패했다. 아니면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다. 아니면 성공한 게 더 많다.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완전 실패죠. 완전 실패했습니까? 네. 네. 너무 전략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란을 갖다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았나. 네. 예. 그것은 뭐 물론 그 이스라엘의 정보 판단이 주입이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일단 이번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보 판단에 근거해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미국 쪽의 정보 판단은 이스라엘 정보 판단만큼은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가 안 된 건데 네. 뭐 모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에서 그리고 핵을 개발하려는 나라들을 어느 정도 핵 개발이 진전되어 있는 이란 같이 많이 진전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을 결국은 핵을 개발 못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생각인가, 네. 현실적인 전략 목표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숨기고 속이고 어떤 규정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라도 준수를 안 하면 계속 핵 능력이 어떤 식으로든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잡기가 쉽지 않죠. 이란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지금 핵 개발의 당위성이 더 강화된 거 아닙니까? 네. 야,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입장은 더 강화된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때릴 수 있었겠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어떤 핵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결국 네타냐후한테 트럼프가 속았습니까? 네타냐후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활용했다. 그리고 주변국을 초토화시키면서 오히려 종교전쟁 같은 성격으로 만들어서 극악무도한 정말로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 만행 같은 거를 막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너무 무력 행사를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마도로 잡아오고 뭐 작년에 B-52 폭격이 해가지고 핵시설들 때리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 치고 빠지고 그렇게 그런 인식이 아주 심각하지 않게 군사
행동을 생각하는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돼서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2, 3주면 끝난다. 2 or 3 weeks 끝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8주 차 50일이 넘었는데 큰 전쟁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짧은 거지만 네. 예상대로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략적인 그 청사진이 없어서 그때 막 땜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때린 것은 이란의 최종 목표는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데 지금 이란 신정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 이룬 거와 마찬가지죠.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매우 감상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트럼프의 결정 방식을 보면 우리 보통 이야기는 감에 의존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내가 보는 게 맞아 확신해. 그럼 밀어붙여 가. 그러면 이제 힘으로 정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완전히 오바를 해서 스스로도 무너지는 미국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은 뭐 굉장히 많죠. 뭐냐면 부동산 거래하고 네. 국가 간의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뭐 전쟁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기술로 예,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예. 적절성이 떨어진다. 예. 그런 비난은 뭐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나면 뭐 딜하듯이 사업에서 딜하듯이 넣었다 뺐다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전쟁을 한번 하면 뭐 다 때려박고 예? 지금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전체 요번에 뭡니까 비용을 생각하면은 뭐 $1 트리언 예?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넘는다. 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예. 이게 10년, 20년 영향을 미치니까 한 전쟁이라는 것이 엄청난 뭐라 그럽니까? 투자를 했는데 산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천조 원 정도를 아니면 1,500조 원 정도를 1,500조. 예. 1,500조를 예. 써서 예. 결국 미국이 얻은 게 뭐냐? 그럼 그 돈은 뭐냐? 미국 국민들에 대한 네. 세금이 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 뭐 해봐야 뭐 5조 10조 정도 있습니까? 그 정도인데 국가 돈을 1,500조씩이나 써가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지금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얻은 건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타냐후한테 속아가지고 이란 정보기관에 속아가지고 네타냐후의 자국 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없이 많은 네. 전쟁 희생자들 요번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의 그 관계자가 이 전쟁에 쓰는 돈을 불쌍한 애들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지 예산으로 썼으면은 예. 엄청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근데 그것이 전쟁에 투입이 돼서 그냥 낭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장난처럼 한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그 참상의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주부들 정말로 일반 민간인들의 피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장난처럼 한 것은 아닌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항상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다. 쳤다가 빠지고, 예? 그럼 자기 의도대로 다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장난처럼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네.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단 일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인간으로 본인이 기독교 원리주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늘 God bless you를 지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그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는 거 본인의 가족이 다 잃었다고 지는 최소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가족들을 잃는 사람, 자기 인생이 파괴되는 사람,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예 허무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트럼프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강대국이 저렇게 되고 약속이 이기면 전쟁이 일어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되는 것이냐. 근데 요번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대참사죠. 네. 엄청난 대실수를 범한 건데 이런 것들에는 배경이 있는 거죠. 개인의 인생 역정, 부동산 딜러로서의 그런 경험, 그 다음에 대통령이 요번에 되고 나서 군사 행동의 성공,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나서 그냥 자기 의도한 것을 간단한 단기간의 군사 작전으로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니란 생각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전쟁에서 과연 미국이 얻을 것이 뭐냐. 네. 이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부터 그 입는 손실로부터 나오는 전 세계적인 그 파장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가톨릭 신자거든요. 네네.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예. 없습니다. 트럼프는 개신교 신자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찬이죠. 네, 네. 하느님 있으면 트럼프는 지옥 갑니까? 천당 갑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익살스럽게.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지옥 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어디서 기사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답을 알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대통령이면 인명살상에 대한 그 가혹함 또는 거기에 대한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하는 이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갖고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명백하게 이란 내에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를 개발 바로 해서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바로 전쟁을 통해서 이란에 이거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척결하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이란 문제가 이제 더 확산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가자지구 이런 데 공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 데서도 부끄러움을 전혀 갖지 않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같은 자가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인류 사회에서 어떤 이제 이름으로 남겨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에 나서서 전쟁이라는 것이 누가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느냐. 가족을 잃었던 사람. 트럼프의 가족이면 그렇게 할까요? 네타냐후의 가족이 그 위기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까요? 그런 최소한의 역지사지의 자세로 전쟁을 바라봐야 하는데 아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악마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란이 핵을 갖고 있으면은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작은 그 비용으로 큰 손실을 세계적인 평화를 지켜낸다 이런 명분을 갖고 네. 한 거죠. 예. 네. 뭐 그것은 이제 자기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네, 이란이 네. 핵무기 개발하는 게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 정치의 출발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건 관계없는 것이고 그 국가 체제에 대해서 세계 공격을 통한 그 문제 해결. 사람의 차원에서 이번 전쟁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이란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뭔가 그 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지금 현재도 전쟁을 하면서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적 반대자들에 네. 대해서. 그럼 이 이란의 민주화 세력 지금 뭐 지난 올해 들어서도 4만 명이 뭐 4만 5천 명이니 지금 이란 정부가 반정부 그 인사들을 갖다가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하려면은 이 협상에 그런 어떤 이란 국민에 대한 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얻을 게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다. 그런 참담한 상황이죠. 미국처럼 초강대국 이제 뭐 세계의 경찰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인정을 받고 있던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초강대국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돼. 그런데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저의 생각이 너무 비현실적입니까? 그런 자체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구현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죠. 예.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일탈적인 방식이고 예. 비정상적인 방식이고 비상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세계 평화라는 것은 그 전쟁을 어떻게든 피하고 외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미국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한중 관계는 갈등에서 대화, 협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러시아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한일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또 잘 가야 되겠죠. 한미동맹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되지 않는 정말로 국가의 뿌리와 같은 것인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매우 참혹하고 참담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경제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니 야 그게 뭐 돈 내고 돈 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지금 상황이냐라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정말로 참상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그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정말로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오늘 교수님 어쨌든 전쟁의 상황과 진행 또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 이석수 전 국방대 부총장과 함께 했고요. 역시 국제정치학자로서 보여주는 식견과 안목에 저는 굉장히 탐복하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100% 수제 광화문 살롱 쿠키. 방부제와 첨가제 없이 정직하게 구운 건강한 맛. 지금 네이버에 스픽스모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